깜찍한 합의가 좀 하나 있기는 했어요. 세비 인상. 예산안 통과를 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딴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정말 언론이 좀 안 들여봤으면 했을 텐데 1.8% 인상을 좀 했습니다.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소 국장님. 저 정도면은 뭐 이게 급여 뭐 보통 세비라고 하는데 급여죠. 이게 1.8%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통 한 1억 한 3천만 원 좀 받죠. 1억에 4천 정도로 합니다. 1억 4천. 4천. 예, 그 정도 해서 1.8배 인상하면 연 순수익 거기서 급여가 인상되는 게 연 182만 원인데 예. 이제 그것만 인상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르는 각종 이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경비들. 예. 뭐 입법 활동비라든지 그게 다 연동돼서 다 명절 같이 올라가요? 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산을 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이 14.3%에 달한다. 물론 이것이 급여, 국회의원 개인의 급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예. 급여 자체는 1.8%인데 그에 수반하는 것들이 다 합치면 14.3% 정도 된다. 이러면서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이 10.9%인데 그럼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명목 인상률 1.8%는 왜 1.8이에요? 그 이제 공무원들의 공무원들 인상률 거기에 맞췄다. 연동해서 맞췄다. 공무원보다 더 올린다 그러면 더 욕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혹시 부대변인님들 뭐 연봉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죠? 저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잖아요. 맘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5년 동안 동결됐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 연봉이 5년 동안 그동안에 동결됐었어요. 네.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시겠지만 그거는 팩트잖아요. 어떻게 왔냐면요. 사실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이 매달 조금씩 오릅니다. 물론 안 오를 때도 있지만 그 오르면 자동으로 정부에서는 그만큼을 반영을 해서 국회의원 세비도 올리는 걸로 예산을 올립니다. 그럼 국회에서 우리는 이게 지금 여론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동결하겠다, 반납하겠다, 이제 동결하겠다 되잖아요. 이러면서 동결을 왔는데 이번에는 어찌 보면 이제 그 부분을 뭐 의도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을 눌리려면 그동안에 그 어떤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동결시키자. 심상정 위원장도 깎자고 그랬죠. 동결이 아니라 25%씩 깎고 그 대신 그 돈 가지고 숫자를 늘리자 그렇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총액은 비슷하게 하자. 늘리지 총액은, 말자. 총액은 늘리지 말자는 게 심상정 위원장, 정기특 위원장도 그런 안으로 계속 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지금 뭐 소소이 부분도 있지만 예산 편성 과정도 있지만 이렇게 세비를 인상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 늘리는 거에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그동안도 반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렇죠. 이제 반대율이 더 높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연동형을 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 그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종 여론조사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6대4 정도로 찬성이라고 국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서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데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그럼 반대로 6대4로 나는 반댈세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국민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자, 그런 상황에서 셀프 세비 인상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뭐 국민들이 이거 세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제대로 일을 안 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 같습니다. 무노농부임금 이거 뭐 보통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너무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을 일반 셀러리맨, 일반 정부 뭐 관료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이해를 구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국회의원 세비가 전부 다 국회의원들 무슨 생활비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세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노동이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일 이제 국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즉 정당들이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싸우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견제와 균형 같은 민주주의 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책이 다른 걸 가지고 이제 서로 싸움 뭐 다투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 싸우는 것 자체가 싫다. 싸우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어떤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하는 일들은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 걸로 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변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실제로 진짜 일을 안 하고도 뭐 또 월급을 타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뭐 싫어할 수가 있는데 근데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보고 국회의원들 일하라는데 왜 돈 가져가냐 돈 올리냐 이런 식의 일방적인 논리는 좀 저는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데 최근에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비판을 수용을 해서 몇 년에 걸쳐서 뭐 동결됐다든지 많이 안 올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죄송하지만 어쨌든 가족들이 있고 뭐
유지될 경제 생활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것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에 맞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력의 상승에 맞는 어느 정도 올리는 것들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세비를 올리는 주체를 국회가 아니라 어떤 공정한 다른 제3자 기관에 의해서 그런 어떤 필요성과 또 부적당함 같은 것들 논의한 속에서 그친다면 올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예산이 국회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좋은 제도도 만들고 또 국민들도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글쎄, 바람은 맞는데 이거는 좀 소 국장님이 좀 중간 평가 좀 해주셔야 되겠네. 뭐 당의 입장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국회의원 보수 세입이 지난 5년 동안 동결했고 이번에 1.8%?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보면 분위기는 영 달라요. 국민들은 뭐 반대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난해에는 한 2.6% 올라갔죠. 그리고 올해 1.8%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5년간 동결했다가 이런 흐름으로 왔는데 이게 뭐 퍼센트가 높니 낮니 이런 부분보다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는 이제 국민의 시각의 문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권력화된 존재로 지금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라는 그 직위 자체를 이른바 많이 하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좀 숫자를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숫자가 좀 많다 보면 아무래도 그 어떤 희소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국회의원의 특권이 좀 내려갑니까? 저는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권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든 세비든 동결한 상태에서 숫자는 늘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어떤 민주화되고 권력화된 이 흐름들이 빠지게 되면 이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사회에 이제 봉사하는 쪽으로 물론 기본 생활은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위상 자체가 좀 바뀌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국회의원 하면은 뭐 정치화되고 상당한 힘을 가진 어떤 권력화된 존재로서의 국회의원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뭐 급여를 조금 올린다 이러면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은데 좀 제가 한 가지 좀 추가하면요. 아마 이제 국회의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할 텐데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 만약에 국회의원 줄이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자기 지역구 만약에 줄어드는데 찬성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삶을 보면 우리 뭐 대부분 당정회의 이런 게 막 7시 반 이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대부분 또 주말은 대부분 지역구 돌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 힘들죠. 힘듭니다. 이번에 아마 예산 통과도 보시면 새벽 4시에 했거든요. 4시까지 물론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렇게 쉽게 그냥 놀면서 그냥 뭐 돈 받아가는 그런 직업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이번에 뭐 예산하면서 뭐 예결위 그 공무원도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의원 위해서 그렇게 꼭 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놀면서 돈 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다. 국회의원님들 힘들고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연봉을 가져가신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월급이 적어서 저 국회의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없잖아요. 300명 중에.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는 정 힘드시면은 그냥 그만두시면 될지 않나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길래 청와대 이 국민 게시판에 봤더니 그렇게 힘드시면은 그냥 저 주시든가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국민의 눈높이와 정치권의 눈높이가 분명한 이 차이가 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껴져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거 뭐 폄하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어찌됐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둘이 그냥 은근슬쩍 올렸다라는 비난 속에 국회의원 월급이 이만큼 조금 올랐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들은 많이 해주셨으니까 뭐 이대로 가죠. 뭐 더 시비 걸면은 괜히 몇 푼 안 되는 돈 갖고 시비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아까 현 대변인 얘기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